2016년 1월 29일 오후 10시 2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튼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또, 영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빠르게 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은 시황 잠깐 공유하면 코스피 사상 최고치. 네, 뭐 코스닥 여전히 좋았고요. 요번 오늘도 뭐 선물도 당연히 좋고 미국 나스닥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괜찮은데 포인트는 반도체가 역시나 슈퍼사이클의 실적이 나왔고 HBM4가 2월 양산을 좀 예상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압도적인 점유율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또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AI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고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겨냥했다. 거대한 수혜를 못 피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은 즉슨 그냥 내용을 굳이 안 해도 현대차가 이제는 노조의 눈치를 이제는 많이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플러스 그거를 정부 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인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로봇이 필요한 구간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일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내용을 좀 공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로 같이 얘기를 드리면 또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현대차가 또 펠리쉐이드에 57만 대 리콜이 있었다. 그래서 에어백 결함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24년도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거의 곤두박질 쳤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8시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하고 왜 이게 같이 되냐면 로봇 플러스 현대차에 대한 가치 내용들을 이제 교집합이거든요. 현대차가 이제는 내연기관차만 파는 게 아니라 로봇 기업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새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내연차도 물론 계속해서 좋고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로봇 쪽에 포인트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다고 한들 현대차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자, 현대차 계열사들을 조금 일단 먼저 볼게요. 이게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자, 현대차 계열사들이 일단은 현대차 계열사들이라고 또 할게요, 같이. 현대차가 며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머리를 좀 들어 올리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물론 개인 물량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의 개인 물량들은 윤활유 역할이 아니라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현대차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얼마 안 올라갔어요. 연으로 얘기 따져도 얘기를 드리지만은 정말 못 올라갔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이럴 때는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데 실제로 뭐 사실 이런 수치들은 사실 몇 주만 해도 올라갈 수도 있는 수치들인 경우들의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현대차는 워낙 이런 이제 호가 물량도 있고 주가가 또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이게 대략적인 금액들을 확 올리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못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뉴스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차 계열사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 기아, 현대 오토에버, 위아, 모비스, 이런 애들. 이제 건설은 이제, 원전이죠. 글로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누가 있죠? 네, 자율주행. 말씀드렸지만 로봇 기업이지만 자율주행을 배제를 하고 로봇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자율주행 SOS랩, 퓨런티어, 슈어소프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슈어소프트의 의미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대차의 계열사인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2대 주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체크를 지금부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로 로봇까지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지금 이제 로봇들이 원래는 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그래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삼성 쪽 로봇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나 레스피지나 이덴시스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슈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뭔가 특별한 이슈보다는 뭔가 이제 뭐 의미도가 좀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LG 산업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나, 그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SK 계열 종목이죠. 유일 로보틱스는 그리고 SK 그리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렌시스 이런 애들 그리고 원익홀딩스까지 얘는 지주까지 먹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은 좀 그런 자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확실히 턴이 돌고 있는 나무가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은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바로 빨리 할게요. 자,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죠.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 건데 그거를 제끼겠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들. 네, 제가 제주 반도체는 정말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IP 디자인하우스의 브로드컴. 그죠?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예망 올라간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줬었죠. 그죠? 왜 지켜보셔야 된다는지를 얘기를 드렸었고, 그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한미 반도체도 확실히 좀 주목도가 있습니다. 1차 벤더사죠. SK 하이닉스에. 그죠? 그리고 해외 쪽에 물량들도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즉,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주목도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코스피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 좀 이제 별개적인 느낌이고요. 나머지들 그 소부장 애들 있잖아요. 소부장 애들도 이제 코스닥 지표를 좀 추종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애들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여전히 좋죠. 네, 여전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요, TSE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C, 그 다음에 리노공업, 구글 TPU와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겠고, 그리고 요즘에 흐름이 좋은 하나 마이크론, 이런 애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KYO 비즈니스 실전에 대비해야 된다. 중국 협력에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못 가고 있어요. JP모건 컨퍼런스 기대감을 끝으로 사실상 많이 뭐가 나오진 않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인 뭔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JP모건에서 뭔가 이제 컨택이 이루어지고 못해도 3에서 6개월 정도는 의미도를 좀 줄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협력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오 쪽의 의미도를 이제는 조금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추종하기도 하면서 사실 바이오들이 워낙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못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지금 삼천당제약은 저번에 이제 일본 건들이 확실하게 이제 턴이 되면서 마일스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삼천당제약은 정말 괜찮은 지금 현재 목표치를 그냥 높게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여전히 괜찮죠. 그죠?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티나 단백질 내용들이 있는 기업이고요. 알지노믹스 여전히 괜찮은 기업이고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도 괜찮고 오름테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나 삼천당이나 보로노이나 그죠? 보로노이나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있고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알지노믹스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그다음에 한 번 주사로 비만을 완치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바이오랑 비만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긴 하지만 이제는 묶어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이제는 주사제, 경구용, 이제는 이제 붙이는 뭐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주사가 지금은 이제 활용도가 가장 높고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아직은 확실하게 오픈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주사제는 여전히 효과를 많이 내고 있고 노보노와 릴리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이오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이제 드렸지만은 비만 쪽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배제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D&D 파마텍도 정말 괜찮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G2G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G2G도 괜찮아요. 지금 흐름상으로. 그리고 펩트론 머리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죠? 바이오들 중에서 뭐 조용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릭스, 네, 올릭스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인벤티지 랩도 괜찮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도 괜찮은 기업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드렸었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일동제약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일동제약은 지금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뭘 봐야 되는지. 자, 그다음에 머스크 촉박하게 스페이스 X의 6월 상장을 고집한다. 이제 자기 생일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스페이스 X의 최대 규모를 조달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든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코스닥을 또 추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스페이스 X 쪽은 의미도를 많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 스페이스 X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라 스페이스가 거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상한가까지 찍었죠 지금 넥스트에서 그죠? 넥스트를 찍고 내려왔네요. 그죠? 네, 찍고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보여줬고, 미래에셋 벤처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한 2, 3개월 정도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땡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못했었던 약간 분풀이 같은 느낌으로 약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캔코도 그렇고요. 지금 캔코도 그렇고 지금 미래에셋 벤처도 그렇고 나라스페이스도 그렇고 아주 아이비 투자 얘도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컨택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캔코는 의미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미래에셋 증권 얘네 두 명은 정말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스페이스 얘도 조금 지금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얘까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전 부활 신호탄. 자, 11차 정기본에서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물론 이제 그거 나오기도 전에 사실 원전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국내에 국한돼 있으면 안 된다. 네, 얘기를 드렸죠. 원전은 AI 산업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다. 이제 그 원초적인 물건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원전은. 네. 제가 원전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막 그거를 막 엄청나게 뭐 푸시를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 상황을 따라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해빌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10만 원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가겠죠. 지금 흐름이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원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나서 주가를 굉장히 펌핑을 잘 시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우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BHI입니다. 코스닥을 추종을 하고 있으면서 BHI 같은 경우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제로 매출을 끌고 땡기고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HI 같은 경우 좀 집중을 좀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고 한국전력도 뭐 마찬가지로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약간 포커스가 BHI 쪽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전력의 시대 인프라는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뭐 의미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얘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LS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 오늘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신고가를 찍었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가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력을 뭔가 관심이 있다면 GNC 에너지나 효성중공업. 제가 효성중공업을 언제 얘기했냐면 180만 원대 이때쯤에 이제는 전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효성중공업은 주가가 너무 높아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꺼려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을 조금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나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세명전기나 이제 산일전기. 근데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주춤한 건 사실이에요. 전력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본다 그런다면 LS 일렉이나 GNC나 효성중공업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전선도 끼가 확실히 좀 좋은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3차로 마무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따로 추진한다. 저는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뭐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한다고 한들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상법 개정의 3차 마무리 요게 이제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법 개정안을 얘기를 드렸죠. 뭘 봐야 되는지를. 지주사하고 증권인데 롯데지주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롯데지주 그리고 두산, SK텔레콤 너무 좋죠? SK텔레콤. SK텔레콤은 이제는 그 통신사 기업이긴 하지만 AI 기업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완전히 탈바꿈이 됐어요. 엔트로픽의 지분을 이제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1%밖에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있어요. 국내에서. 네. 그리고 SK 얘기 드렸죠. SK도 SK 스퀘어도 얘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증권사들, 제가 증권사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자, SK증권을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SK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그렇죠? 그리고 금융지주, 네, 우리금융지주 이런 애들, 제가 증권 애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부동산 얘기 나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 물가나 뭐 집값이나 많은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렇지만 사실상 직장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직장인들은 부동산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느냐? 네. 여기밖에 없어요. 국내 시장에. 간단하잖아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증권 애들이 좋겠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권 애들은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분명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매우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원호 50%, 오세훈 40%. 자,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4개월 정도 남겨놨고요. 이제 서울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두 명 인물들이 가장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겨냥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 수치로만 보면은 정원호가 높잖아요. 그리고 좀 신선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정원호 관련주들을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지금 주목도가 있었던 게 대주산업이죠. 그죠? 대주산업이나 삼표시멘트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주입니다. 정원호랑 대주산업, 삼표시멘트 그리고 SJ그룹. 얘는 솔직히 제가 많이 파악이 안 되는 종목인데 많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주나 삼표시멘트 주게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얕은개미 채널에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얕은개미 채널에 이제 뭐 멤버십은 안 하셨더라도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